자, 이번 시간에 이제 207페이지 재산세 과세 표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된 계산 단위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산세 과세표는 종가세 체계, 종량세 체계는 없죠. 그럴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을 우리가 구분할 때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건물분, 건축물, 그다음에 주택분, 재산세,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일명 토건주 선항이 대상이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과세는 꼭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선박, 항공기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이 과세 표준이 돼서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곱하기가 필요하고 선박, 항공기는 곱하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법으로 결정한 가액이죠. 이럴 때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되죠. 나머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특성, 선박의 특성, 항공의 특성을 참작해서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 표준액 그랬죠. 여기에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과세 표준을 탄력적으로 산정하려고 만든 비율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70%, 주택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60%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그래서 잠시만요.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플러스 마이너스 20, 주택은 60%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는데, 그래서 20%니까 더하고 빼니까 토지, 건축물은 50%에서 90%까지, 주택에 있어서는 20% 더하고 빼니까 40%에서 80%까지를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에서 50에서 90% 범위, 주택은 40에서 80%까지 범위에서 과표를 결정하자. 이렇게 딱 법률로 명시가 되는데, 시행령으로 그 범위에 있어서 2016년도에는 토지, 건축물은 70%가 적용이 되고, 주택에 있어서 2016년에는 60%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면서,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토지, 건축물은 70%가 적용이 되고
주택은 60%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말에 공시한 여러분 집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과세 표준에 만약 과손이 1억 2천만 원 만약에 과세 표준이 됐다. 그럼 여러분의 그게 1억 2천만 원이 여러분의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라 60% 고반 금액이 되니까 여러분 집의 공동주택 가격 시가 표준액은 2억이 되는 겁니다. 2억의 60% 고반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2016년도에 70%가 적용이 되고 주택은 60%가 적용이 되는데 그 범위까지도 한번 확인이 돼야겠죠. 자, 그런데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개인 소유 재산도 있고 법인 소유 재산도 있겠죠. 뭐 재산세도 개인 법인 다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시가 표준액을 기준해서 부과하는 거지.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장부 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시가 표준액을 기준하되 토건주는 곱하기 비율이 있고 산항은 곱하기 비율이 없이 과표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표 결정 이렇게 단순하지만 한 번 다시 토건주하고 선항으로 꼭 구분해서 곱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207페이지 확인 문제 9번 봐보시면 재산세 과세 표준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첫째,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금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자, 우리가 단독주택도 주택이죠.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은 토지와 건물을 칩니까?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 되는데 자, 그 경우에 과세 표준은 곱하기 비율을 한다. 곱하기 60% 즉 공정시장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냐? 문장 자체에서 틀린 데는 없습니다. 근데 왜 틀렸냐면 곱하기 비율이 빠졌다 그 말. 곱하기 비율이 빠졌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건축물의 과세 표준은 지자체 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인데 역시 틀렸네요. 건축물도 곱하기 비율이 빠졌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 역시 토지에 대한 시가표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는데 틀렸네. 왜? 곱하기 또 비율이 빠졌네요. 토지 건축물은 70% 고반 금액이 돼야 되고 주택은 60% 고반 금액이 돼야겠죠. 다음에 4번 공동주택의 과세 표준은 주택이죠. 주택의 과세 표준은 자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정확하죠.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시가 표준액에 곱하기 60%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 5번 건축물의 과세 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로 증명된 가액이다. 자, 이 건축물의 법인 소유라 할지라도 시가 표준액에 곱하기 70%가 돼야 되는 겁니다. 법인장부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만 옳은 설명인데 이 문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이 왜 틀렸냐? 곱하기 비율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세법의 문제를 좀 유형을 좀 보여주면서 문장 자체는 틀리지 않는데 그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규정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 문제 봐도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안 했잖아요. 이런 걸 좀 확인하는 게 유용성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율로 가봅시다.
208페이지. 재산세 세율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자, 세율. 자, 네, 재산세. 우리가 세율은 이 세율의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막대 그래프죠. 차등 비례세율 구조와 자, 초과 누진세율, 자, 계단 그래프. 그러면 재산세 세율은 자, 막대 그래프도 있고 계단 그래프도 있습니다. 특히 계단 그래프 대상은 확인이 더 필요할 겁니다. 이유는 다음 우리가 공부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니까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로 구분이 된다는 거. 자, 그럴 때 이 재산세도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이 재산세 세율도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표준세율 따른다. 그러면서 이 재산세도 자, 중과세율 대상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표준세를 따르는데 중과세율이 있는데 재산세 이 표준세율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토지분이 있고 자, 건축물, 자, 주택, 선박, 항공기. 자, 그러니까 재산세 대상인데 과표도 구분해서 결정이 되지만 재산세 표준세율도 토지분세율, 건물분세율, 주택분세율, 선박, 항공기 과세 대상에 따라 세율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세율이 나와도 토지분 세율인지 건물분 세율인지 주택분 세율인지도 확인해서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럼 토지분 세율도 봐보죠. 그러면 토지분 세율은요. 자, 이런 우리가 대상 토지가 토지분 하면은 자, 왼손, 자, 오른손, 몸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했죠. 자, 왼손은 분리과세, 오른손은 별도 합산, 몸통하면 종합합산, 대상으로 구분했죠. 그럴 때 분리과세 대상의 취지는 차등이었죠. 차등으로서 자, 높은 과세, 낮은 과세로 자, 차등을 더 부과하는 토지를 구분했죠. 그럴 때 높은 과세의 취지를 갖는 땅은 두 땅이 없다 그랬죠. 골프장, 고급 오락장 용 토지. 낮은 과세 하면은 공장 용지, 자, 농지, 목장 용지 공부한 패턴대로 그다음에 임야, 그다음에 이유가 있는 자, 토지가 있었죠. 그다음에 별도 합산하면은 건축물의 땅이었고 종합 합산은 나대지 등이 됐었죠. 자, 그럴 때 토지분 세율은 대상 토지 구분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분리과세 세율은 차등의 취지니까 분리과세 세율, 별도 합산과세 세율, 종합산과세 세율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분 세율은 분리과세 세율, 별도 합산과세율, 종합산과세율로 구분이 되는데 왼손인 분리과세 세율은 차등의 취지니까 자,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서 자, 낮은 과세는 농지라든가 목장, 용지, 임야. 자, 농지, 목장, 임야에
가액에 대한 왼손 아래쪽은 낮은 과세 취지니까 낮은 과세로서 세율은 0.07%, 천분율은 1000분의 0.7이 되겠죠. 백분율은 0.07%의 자,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 높은 과세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 4%의 자, 비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 낮은 과세지만 공장 용지나 이유가 있는 자, 왼손 아래쪽의 토지에 대해서는 0.2%가 됩니다. 0.2%. 자, 그래서 왼손의 세율은 분리과세의 세율은 세 세율이 있는데 높은 과세 취지를 갖는 두 땅은 4% 비례세율. 아래쪽에는 농지 목장 임야의 분리과세의 세율은 0.07%. 그래서 정리할 때 백분율은 0.07이니까 007이죠. 007이나 007이나 제임스 본드 시리즈 있죠? 007. 007이 세율이 가장 낮은 세율이거든요. 재산세에서. 그래서 007 이렇게 정했는데 농지나 목장이나 임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 농사 짓는 땅이 왼손 아래쪽 되겠죠? 개인수 농지 이럴 경우에 가장 낮은 007 이렇게 정리하면 구분이 되는데 그리고 왼손 아래쪽이라 할지라도 공장용지, 이유가 있는 터미널용 땅 등은 0.2%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의 위쪽에 해당되는 4% 해당이 되죠. 그럼 잠깐요. 자, 확인 문제 10번 봐보세요. 10번. 자, 분리대화세 대상 중에 자, 요 분리 대상 중에 세율이 다른 하나를 한번 찾아봐라. 표준이. 자, 1번. 자, 도시적 아래 개놈 새끼의 놈이죠? 녹지죠? 개놈 새끼의 실제 영농에 사용된 개인수의 전 농지가 나왔죠? 그러면 도시적의 개놈 새끼의 얘는 분리죠? 그래서 자, 1번은 1000분의 0.7이 되겠죠? 자, 2번. 자,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 사업의 소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로서 법인 단소의 농지죠. 역시 1000분의 0.7, 007이 되겠다. 3번. 산림보수에 필요한 임야로서 자연공원법의 침가. 자, 우리가 환경주간의 임야가 나오죠. 자, 임야 1000분의 0.7, 007이 되겠다. 4번. 종종수연 임야 007이 되겠죠. 분리대상. 다음에 과기현재 염전 후 실제 사용되는 땅 왼손 아래쪽인데 이유가 있는 땅이죠. 그래서 다 왼손 아래쪽에 해당된 토지인데 네. 자,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를 찾았죠. 그래서 자, 농지 등은 0.07007이고 자, 염전용 땅은 낮은 과세지만 0.2%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하나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0.25번이 되는 겁니다. 참 문제 이용으로만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다 왼손 아래쪽에 해당된 땅인데 다른 하나를 찾아봐라. 그래서 왼손 아래쪽에는 007하고 0.2로 구분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분리과세를 한번 확인해 봤죠. 이제 오른손 별도 합산과세 세율과 종합 합산과세 세율은 세율의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계단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별도 합산과세 세율은 계단 그래프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0.2에서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자, 3단 칸이 3칸이 되겠죠? 과표 구간이 2억 이하냐, 2억 초과 10억 이하냐,
10억 초가냐? 그 칸이 있죠?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세 칸의 첫 번째 칸은 1000분의 2고 세 번째 칸은 1000분의 4가 보이죠? 플러스 앞에. 다음에 그랬을 때 자 0.2에서 1000분에서 0.4까지 3단계에서 최저 최고만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다음에 종합 합산과세 세율도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근데 만약 5천만 원 이하, 5천 초과 1억 이하, 1억 초과 3칸이 있죠. 역시 과표 구분이 없어요. 최저가 0.2, 0.2에서 0.5까지 자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별도 합산과세 세율과 종합상과세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 3단계면 과표 구간은 다르죠. 근데 정리할 때 별도 합산은 자 그래서 합산은 0.2에서 0.4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별리사나 우리가 측정 중에 별리사가 있죠. 별리사나. 그래서 별리사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종합합산과세는 종합은 0.2, 0.5에서 종이에 쓴다 또는 종이에 기록한다. 그래서 누가 별리사가 특허등에 대한 별리를 종이에 쓰는 겁니다. 종이요. 그러면 자 별리사하고 종이오하고 자 이런 최저 0.2 세율 크기는 똑같은데 최고가 다르죠. 별리사, 종이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뭐 세율만 별리사다, 종이요다 이것만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토지가 오른손 토지가 되는지 몸통 토지가를 구분해야 별리사가 적용될지 종일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분 세율 전부 다 해봤습니다. 왼손에 분리과세 세율, 오른손 별도 합산, 몸통 종합상환 세율인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문제 11번 봐보세요. 자, 재산세 대상 중에 과세 표준이 증감에 따라 재산세가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하시는 걸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지금 세율인데 무슨 세율이 아니라 자, 이 세율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은 세를 적용해서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세율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로서 대상 토지 중에 초과 누진세율 대상을 찾아라 그 말. 초과 누진세율 대상을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과기 현재 군지역에서 영농에 실제 사용되는 개수의 과수원은 농지죠. 자, 분리과세 세율로서 비례세율 구조가 되는 겁니다. 비례세율. 그죠? 두 번째, 허가를 건축물에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땅은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죠. 종합합산과세는 초과 누진세율에 종이요가 적용되는 겁니다. 답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정중이 소유한 임야 하면은 자 왼손 아래쪽으로 비례세율 분리과세율이 적용이 되죠. 4번 해운제 골프장용 땅 높은 과세 추지를 갖는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죠. 비례세율 구조서 4% 비례세율이 됩니다. 다음에 고급 오락정용 건축물의 땅 역시 분리과세 대상 땅이 되죠. 4% 비례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뭘 물었냐면 초과 누진세율 대상을 찾아라. 그 말을
과세 표준이 증감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부담이 누진적으로 부담되는 거. 그 말은 초과 누진세를 대상을 찾아라. 그래서 종합 합산 대상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유형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분세를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건축물로 가보죠. 건축물. 건축물의 세율은요. 자, 세 세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 비례세율, 0.5 비례세율, 0.25 비례세율, 세 세율로서 건물분 재산세는 비례세율 구조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4%짜리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4% 비례세율. 자, 잠깐 봐보세요. 방금 전에 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에 4%인데 뭐 또 한 번 더 씁니까? 4% 똑같은데. 그런데 자, 바로 전에 공부했던 건 자, 토지분 재산세 세율이 4%라는 것이고 골프장용 건축물은 또 건물분 대상이 되는데 건물분에 4% 비례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토지분 세율이 있고 건물분 세율로 주택분세로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건물분 세율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0.5짜리는 저거는 0.25의 2배 의미가 되죠. 그럴 때 0.5짜리는 시적 이상의 주거적 내에 있는 자 인쇄, 가공, 수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0.5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주거적 안에 있는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주거적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든 지역인데 가공공장에 있어 만약에 어묵공장이 들어와서 냄새 팔팔 풍긴다면 재산세 부과할 때 일반 건축물의 2배에 해당하는 0.5로 부과하겠다. 그래서 시적의 주거적 안에 있는 자 인쇄, 가공, 제조 등에 사용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0.5가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0.25는 그 외에는 0.25가 되는데 대표로 일반 공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빌딩 등은 0.25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는 느낌이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 그러니까 각각 강서라든가 아니면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의 건축물 빌딩 있죠? 그러면 건축물에서는 재산세는 얼마냐? 0.25%입니다. 그래서 건물분은 4%짜리, 0.5짜리, 0.25짜리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분 재산세, 다음에 이제 주택분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분에 대한 세율은 자, 두 개가 있는데 4%의 비례세율과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분은 4% 비례세율과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있는데 4% 비례세율은 별장은 4% 비례세율로서 주택분세율이 되고 자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별장 외 주택에 대해서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별장 외 주택이니까 우리 일반 집,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별장 외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기 때문에 99도 아니고 100% 기억해야 될 게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그래서 재산세는 고급 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이라 할지라도 4단계 초과 누진세로 부과가 되지 4% 비례세율이 아닙니다.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기억할 거. 왜? 사치성 재산이지만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 개념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재산세 부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별다른 취급을 안 한다. 그 말에서 4단계 초과해서 시험에 역시 자주 나오는 부분이 고급주택입니다. 재산세 고급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그 누진세율이 0.1에서 0.4가 되죠. 그래서 주택분에 대한 초과 누진은 0.1에서 0.4가 되니까 주 1, 4가 되죠. 성은 주시고 이름이 일사입니다. 주일사. 자, 좀 일단 둡시다. 주일사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이제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 선박에 대해서는 자, 5%하고 0.3이 있는데 고급 선박은 자, 사치성으로서 5% 비례세율, 나머지 선박은 0.3이 됩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0.3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표준세율 다 봤습니다. 토지분세율, 건물분세율, 주택분세율, 선박, 항공기 세율을 구분해 봤죠? 자, 그럴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이게 자, 토지분하고 주택분에 제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재산세율 표준세율이 있어서 세율 구조가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세 군데 있죠. 별장 외 주택에 대한 초과 누진의 주일사, 그다음에 토지분 재산세에서의 오른손 별도 합산의 별리사, 몸통의 종합합산세율의 종이요. 그래서 매치시키면 성은 주시의 이름이 일사가 주일사가 직업이 별리사입니다. 별리사가 특허 등에 대한 종이에 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누진세율 구조가 자, 세 군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냐면 방금 전에 했지만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재산세 대상 중에 초과 누진세율 대상만 끌고 가서 부과하는 국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재산세 세율 적용이 있어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율 구조의 종부세 대상은 재산세 누진세율 대상만 끌고 가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쉽게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사, 별리사, 종이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확인 문제 한번 봐볼까요? 12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세율이 가장 높은 표준세를 한번 찾아봐라 그랬죠? 자, 이렇게 했는데 가장 높은 표준세율 1번 골프장용 토지. 토지세세 자, 4%짜리 자리. 다음 읍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땅 읍지역에 소재하면 자, 왼손 아래쪽에 공장 용지로 쓰니까 땅이죠. 0.7가 우리가 2%짜리가 되겠죠. 3번 고급 주택 하면은 주일사가 적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별도 합산의 차고용 토지, 별도한 차고용 토지는 별리사가 되겠죠.
종합 합산 대상에 뭐가 거론했다면 종이호가 되겠죠? 이럴 때 가장 높은 세율은 4%의 가장 높은 세율이 되겠죠? 1번이 되겠다. 가장 높은 세율을 찾아봤죠. 이 5지문에 적용된 세율을 구분했을 때,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걸 한번 찾아라 그 말이어서 자, 이 문제에서는 골프장용 토지 4%짜리가 되겠죠. 만약에 지문에 고급 선박이 나왔다면 고급 선박이 되겠죠. 왜? 5%더 높으니까. 자, 그래서 자, 재산세에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확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재산세라는 세금에 탄력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도 탄력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자, 지자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잖아요.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자, 이 이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된다는 거. 계속 탄력 쓰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만 가감할 수가 있는 거면서 다시 한번 매년 부과된 재산세니까 50% 가감할 수 있는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세 이렇게 중과세율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뭐 중과세를 적용이 있는데 그거는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되는데 이런 대도시 공장 신증설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돼서 보유세로서 중과가 되는데 그 중과 대상의 세율이 문제인데 세율은 공장용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니까 일반 건축물은 0.25죠. 그래서 0.25%의 5배 중과가 적용된 100분의 500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5%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5배 중과인데 더 중요한 게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과세율에 있어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과기로부터 5년간 5배 중과. 그래서 5년간이니까 5배. 이런 걸 대단한 발견이라고 그러죠. 몇 년간? 5년간 5배. 그래서 재산세 중과세율은 한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밀역적은 지금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 신증설용 건축물에 대해서 5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표준세율과 탄력세율과 우리가 중과세율까지 다 확인 한번 해드려 봤는데 뭐 칠판에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복잡하다 느낌이 올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재산세 세율은 토지분세율, 건물분세율, 주택분세율, 선박 항공기는 표준세율부터 구분하면서 세율 구조의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있죠. 그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주일사, 변리사, 정의요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제가 강조했지만 재산세는 고급 주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주택 재산세 부과할 때 4단계 초과율에 주일사가 적용된다는 거 고급주택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런 세율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율 적용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